데일리 브리핑. 요즘 워싱턴 DC 정가의 관심은 중간 선거에 쏠려 있습니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올랐지만은 과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을는지는 아직도 긍정적인 전망이 많지가 않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FBI 자택 수사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뉴욕과 플로리다주의 경선이 끝이 나면서 각 당의 경선도 거의 막바지에 달한 상황인데요. 전화에는 미국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중간선거 전체적인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들어서 바이든 행정부 지지율이 약간 올라간 것 때문에 그렇지, 중간선거에 대한 전망은 아직까지 여당, 집권당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어둡다고 보는 게 전체적인 전망입니다. 사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되는 거는 트럼프를 꺾기 위한 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후보고 대통령이죠. 이 팬데믹에 들어온 미국의 어려움이 사실은 경제 문제, 보건 문제, 그리고 인종 문제. 이 세 가지의 어려운 문제가 결집됐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또 그리고 아주 다이나믹한 이런 그 새로운 시대를 어려운 걸 이기면서 끌고 갈 만한 리더십이 꽉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은 좀 지나간 9세대 정치인, 고령이고 그랬었잖아요. 여하튼 반 트럼프 전선의 후보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처음 들어올 때는, 더 나은 재건이죠. Build Back Better, BBB. 이것도 잘 안 됐죠. 아프가니스탄 철군시키면서 또 굉장히 혼란이 왔고, 코로나 사태도 생각보다 너무 장기화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피로감도 대통령에 대한 이런 그 실망감 같은 게 겹쳤죠. 더구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대통령 지지율이 30% 하반기 33%까지 하락됐었죠. 지난 6월에. 이러니까 이게 복귀가 좀 어려운데, 최근에 들어서 인플레이 감축법안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가스값이 또 많이 내려갔어요.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6월에 비해서 한 10% 오른 한 41%, 42% 나오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시겠지만은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취임하고 첫 중간선거는 원래 대통령 집권당을 평가하는 표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늘 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그래도 옳게 앞으로 흘러갈 건가, 아니면 또 더 큰 홍역을 치를 건가라는 이런 갈림길이기 때문에 좀 민주당이나 일반적인 미국 지식인들은 그래도 미국 유권자들이 표심이 그래도 이성적으로 이번 중간선거 임하지 않을까, 이런 좀 근거 없는 기대도 있긴 합니다. 여하튼간에 전체적인 전망을 볼 때는 지금 하원은 민주당이 220이고 공화당이 210이죠. 그런데 대개 전문가들 전망이 지금 추세로 보면은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공화당이 230석이 되고 민주당이 200석. 이게 공화당 쪽에서는 바름 라인으로 제일 좀 덜 이기는 걸로 다 잡는 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지는 건 뻔한데, 지금의 경우가 210, 220으로 졌으면 하는 희망사항으로, 이게 이제 하원이고요. 상원은 지금 관건입니다. 상원은 하원보다 좀 큰 선거기 때문에 국가의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좀 그래도 나은 리더십을 갖는 표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50대 50이죠. 상하원이. 상원 민주당 공화당이. 이거를 한 석만 뺏겨도 민주당은 상원 하원을 다 여소야대 형국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지금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민주당이고, 공화당에서는 지금 이길지 모른다.
공화당에서도요. 그래서 지금 4개 주, 펜실베니아, 조지아, 오하이오, 애리조나 4개 주에서 한 석만 공화당이 갖고 와도 이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건데, 이 중에서 오하이오, 애리조나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후보가 지금 공화당 후보가 됐어요. 그래서 네. 민주당 현역을 열심히 쫓고 있는데, 그렇지만 공화당의 지금 미치 매코넬 그 지도자는 그래도 트럼프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불리하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을 했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주 미치 매코넬에 대해서 불만 섞인 공개적인 얘기를 마구 하고 있죠. 네. 여하튼 전체적인 중간선거 전망은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중간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2달 반 꼭 남았습니다. 중간선거가요. 예. 민주당의 전략을 볼 때에는 앞으로 한 열흘 동안 민주당이 선거 구도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선거는 그 야당이 이기게 돼 있어요. 늘 그랬기 때문에 네. 얼마나 적게 지느냐가 이제 여당의 목표인데,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대통령의 지지율도 탐탁치 않고 하기 때문에 이 선거 구도를 앞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미국을 살리겠다라고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를 쳐다보게 해서 이기는 그런 선거가 아니고, 민주당의 전략은 과연 또 공화당의 트럼프가 주도하는 저 공화당으로 트럼프를 또 택할 건가 라는 걸 자꾸 유권자들에게 물어보는 선거 구도를 바꾸어 나가려는 전략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네. 공통적으로요. 네. 그래서 이 전략이 빨리 맥히는가 안 맥히는가가 지금 중간선거 보는 관전 포인트고요. 공화당 내에서는 더 흥미롭습니다. 공화당 안에는 지금 트럼프를 따르는, 트럼프가 없더라도 트럼프 노선을 가지고 그걸 자기 정치 아젠다를 가지고 할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도 트럼프를 따르는 공화당의 구심점을 트럼프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세력에 부응해서 뭔가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 그렇지만은 트럼프가 좋은 정치인이고 대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세력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서 트럼프가 정치적인 힘을 다시 잘 결집해서 재등장을 하느냐, 2024년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라는 트럼프 중심의 선거를 치르면서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 이기느냐 안 이기느냐라는 것이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이게 관전 포인트가 같습니다. 트럼프가 살아나고 후보가 되면은 동시에 좀 아이러니인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가 아닌 쪽에서는 바이든만한 후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살아나면 선택 여지 없이 바이든이 다시 2024년 이쪽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된다, 이런 구도로 보여지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중간선거 가장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좀 처리하기 위해서 이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밀고 있고, 거기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난 8일 날 전격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이 FBI한테 압수수색 당했죠.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선거에서도 지고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할 때 그냥 밀려난 거죠. 내가 선거에 졌다고서 대통령이 바뀌어진 게 아니라 그냥 쫓겨났기 때문에 백악관에 있던 자기가 대통령 할 때 일했던 거를 다 비행기에다 싣고 플로리다로 다 갔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은 인수위를 거쳐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할 때에 대통령직에 있을 때 모든 기록을 국가 기록관리청이라는 나라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 다 보관을 하고 줘야 되는데 불복 선언을 하니까 그냥 그걸 다 갖고 갔죠. 그러고 하도 인수위가 안 되니까 필요한 것만 조금 주다 보니까
한 1년에 걸쳐가지고 좀 그 국가기록물관리청으로 좀 왔어요. 그 국가기록물관리청에서 아직까지 안 온 게 너무 많고 이거는 국가 안보에 굉장히 위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해가지고 법무부에다 계속 그 국가기록물관리청에서 이거를 찾아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죠. 그래서 아하. 법무부가 FBI를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사저인 마라로고 그 플로리다의 그 수색을 해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분량의 그 기록물을 다 압수했죠. 그렇게 됐군요. 이거를 이제 반공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사실 이거를 보면은 이걸 금방 그 실행을 할 수 있었는데도 메리 갈랜드라는 아주 그 유능하고 신중한 법무부 장관이 트럼프에 대한 동정표 같은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오랫동안 한 1년 반 동안 그 수사를 하고 네. 증언자들을 진술서를 받고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죠. 지금 많은 시민들은 이 압수수색한 문건에서 나오는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라는 걸 가지고 그 FBI가 기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기소가 된다고 하면은 예. 중간 선거도 그렇고 2024년 선거판도 많이 달라지게 되죠. 알겠습니다. 모든 이 시선이 그래서 여기에 쏠려 있다고 설명되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의 김동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